정보의 바다를 깊이 들어간다. 인포메이션 기법 은근식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SF 영화의 단골 소재죠. 실제로 레이저를 무기화하는 연구는 오랜 세월 이루어져 왔는데요. 최근 고출력 레이저 무기가 미국에서 드론을 타격하는 실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첨단 무기가 될 레이저 무기 개발의 현재와 미래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이저 무기 하면은 우리가 영화 보면은 그 파란빛이 쫙쫙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요것이 이제 고출력 빛 에너지를 집중시켜가지고 목 부분에 닿으면은 빛 에너지가 열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돋보기 볼록 렌즈 보면은 막 이렇게 보면은 그 집중돼가지고 타잖아요. 그런 것 같이 그런 걸 순간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거를 레이저 무기라고 합니다. 특징을 보면 빛의 속도로 표적에 도달하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한 번 쏘면 바로 막 직진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데 도달해 버리니까 대응하기 힘들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제 비나 안개 등 기상 조건에 따라 성능이 팍 떨어진다. 이런 특징이 있죠. 레이저 기술이 처음 사용된 거는 1960년대부터 오래됐어요. 그래서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이제 적용되어 있고,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레이저 유독 폭탄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됐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잠수함 탈 때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가 있어요. 전망경으로 이렇게 쫙 쳐다보면은, 올려서 보면은 군함이 저기 보이면은 거리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가 없을 때는 눈으로 그냥 딱 보고, 아, 저기 지금 몇 킬로미터 있다 이렇게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이 눈찜작으로 이렇게 많이 틀려요. 훈련을 많이 해야 돼. 그런데 제 후배들은 지금 LRF라는 기능이 있어요.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 한번 탁 쏘면 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폭탄을 떨어뜨리면은 그게 날아가다가 이 바람 영향도 받고 해서 잘 안 맞아요. 그런데 폭탄을 떨어뜨리고 옆에 있는 항공기나 어떤 기지에서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가 온단 말이죠. 다시 반사돼 보면은 반사되는 데를 따라가서 하면 정확하게 떠요. 그런 걸 레이저 유도 폭탄이라는데,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에 미국이 적군 보급로를 차단하기 위해서 탄우와 철기를 파괴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항공 600개를 동원해서 했는데 실패했다. 근데 레이저 유도 기술을 통해서 1972년 딱 한 번에 이렇게 철도를 폭파했다. 대표적인 사례죠. 그만큼 레이저를 이용하면 정확하게 핀포인트에서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레이저를 무기화하는 구상은 언제부터 본격화가 되었느냐? 이 미국 레이전 정부 시기에 전략 방위 구상이라는 게 있어서 SDI, 스트래티직 디펜스 이니시티브라고 전략 방위 구상을 통해서 시작됐는데, 강한 미국을 만들자 해가지고 소련에서 ICBM 날라와도 우주에서 그냥 요격해버리자, 도달하기 전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주 공간에서 하려다가 보니까 너무 거리도 멀고 공간이 광대하니까, 그거는 너무 힘들고 그냥 하늘에서, 우주가 아니라 하늘에서 항공기에 레이저를 발사하는 거를 실어가지고 미사일을 요격하자, 이렇게 이제 그레이드를 낮춘 거죠. 그래서 나온 게 공중 레이저, 에어본 레이저를 2002년도에 첫 시험 비행을 시작해가지고 2010년에 시험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사거리가 짧고 높은 비용, 레이저를 발사하는 프로그램을 싣고 다녀야 되고 또 공격 거리가 길어야 되는데, 그때 시험할 때는 비교적 짧은 거리에서 했는데 이건 긴 거리는 못 하겠다. 연구자들이 이제 이건 안 되겠습니다 한 거죠. 그래서 이후에 지상에서 레이저를 이용해서 공중에서 파괴하는 형식의 레이저 무기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우주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지상으로 이제 다운되는 거지. 여러 시행착오 끝에 미국은 2019년대 저강도 레이저 무기 오딘이라는 걸 실전 배치했어요. 살짝 무기가 아니고 알레이버크 구축함에서 탑재돼 가지고 저 카메라, 적외선 감지기 이런 것들을 무력화할 정도. 그러니까 막 생각은 컸는데 아주 소박하게 이제 과학잔치 정도로 공격할 수 있는, 이렇게 이제 이 디그레이드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4년도에 이제 뉴스가 된 게, 구축함 이 플레이브람에서는 레이저 무기를 탑재해서 드론, 요즘은 드론이 한창이잖아요. 드론에 대해서 제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레이저 무기 이름이 헬리오스. 60kW 이상의 레이저를 발사할 수 있는데, 이 정도 출력이면 소형 미사일,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 소형 보트 이런 거는 무력화할 수 있다. 여기서 무력화라는 거는 완전히 태우고 박살내는 게 아니고 미사일 같은 경우는 시커를 뭐 무력화한다든지 그다음에 드론 같은 경우는 날개를 그냥 무력화한다든지 궁극적으로는 미사일까지 탄도미사일까지 하자 이런 수준으로 각오는 있어요. 레이저 무기하고 미사일 비교해본 우선 미사일을 요격한다 이지요. 그래서 레이저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미사일로 미사일을 요격하고 이런 작전에서 보면은 레이저가 싸다고 해요. 낮은 단가와 빛의 속도로 도달하는 그냥 빠르게 뭐 대응을 못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발사할 수 있어요. 레이저는 이런 점에서는 기존 유도 미사일과 이 차별화되고 다중 방어의 중요한 보안 수단으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비용이 적다는 것이 강점이에요. 미 회계 감사와 분석에 따르면 레이저 무기를 발사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약 한 발당 1 내지 10달러 정도다. 이 수억 원짜리 방어 미사일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발사비가 저렴하다. 한 발 발사하는데 뭐 1달러, 10달러 이런데 사실상 이 레이저 한 발을 발사하는데 저 비용이 들지만은 레이저를 발사하기 위해서 고출력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그러니까 발사 장치죠. 레이저 집속 장치라고 하다. 그걸 만드는 게 엄청 비싸요. 그래서 따져보면 그렇게 싼 것도 아니다. 우리 뭐 방사청에서 개발한 것들도 뭐 어떤 데 2,000원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10,000원 이상이 들고 또 그거를 개발비까지 하면 더 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계 각국에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데 보면은 러시아, 뭐 이스라엘, 미국 이런 데가 앞서가고 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페르스베트라는 이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어요. 2018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하기도 했어요. 성능으로 볼 때 5km 있는 무인기를 5초 만에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선전을 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뭐 하면서 처음에는 이게 등장했다 했는데 그 위에 선전이 안 돼, 선전이. 그렇게 사실상 보면은 이게 시험 발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전에서는 사용을 못했다 이거예요. 증명이 된 거예요. 만약에 이게 됐으면은 뭐 탱크가 박살 났겠어요? 저렴한 무인기에 뭐 고가의 탱크가 수만 대 접하됐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이언돔으로 유명하죠. 아이언돔, 그 방어 미사일. 근데 여기에는 아이언 빔을 또 개발해. 아이언 빔. 이거는 아이언돔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해가지고 2014년에 공개됐는데 2021년도에는 100kW급 레이저로 박격포탄 요기에 성공했어요. 근데 실전 배치는 아직 안 했어요. 수없이 쏴봐야 되기 때문에 쏘고 실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현재까지 100kW급이면은 미국을 능가해. 미국이 60kW니까 저 이스라엘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수없이 이 진화적으로 이렇게 노력한다. 영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드래곤파이어라는 걸 시험 발사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용량은 한 50kW급 레이저 무기로 2024년도 3월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어요. 영국은 1km 떨어진 상태에서 1파운드짜리 동전을 명중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실전 배치는 아직 안 됐다. 중국 같은 경우는 사일런트 헌터라는 드론 요격용인데 이거는 뭐 10kW급 레이저 무기,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제일 용량은 적죠, 출력이. 그러나 지난 22년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무기를 이용해서 후티 반군의 드론을 대해서 공격했어요. 현재는 30kW 출력을 가진 LW-30, 그다음 항공기 탑재 레이저 무기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하고 중국은 정보교류를 많이 하는데 처음에 중국에서는 GM87이라는 레이저 무기를 만들었어요. 드론이나 미사일 격추 목적이 아닌 사람 눈 멀게 하는 거. 눈을 멀게 하는 레이저 무기 금지하는 유엔 의정서에 따라서 1995년에 생산이 중단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 무기가 북한으로 넘어가서 운용되고 있다고 하니까 한심하죠. 근데 북한은 뭐라도 하는 나라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 레이저 무기는 우리나라는 비교적 후발주자지만은 상당히 수준이 높다. 1999년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도가 잘 안 나가다가 북한 무인기가 청와대 쪽으로 확 풀고 갔잖아요.
북한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어와서 이렇게 촬영하니까 겁이 난 거죠. 거기도 만약에 폭탄을 가지고 왔으면 골치 아픈 거지. 이때 제가 ADD 근무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 긴급 소집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빨리 개발해라 해가지고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천광이라고 불리는 불로관을 개발을 시작했는데 천광의 위력은 약 20kW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좀 유사하고 시험평가 과정에서 레이저를 30번 발사했는데 3km에서 30번 쐈는데 소형 무인기 멀티콥터를 30대를 명중시켰다고 합니다. 3km에서 30번 쐈는데 30번 그 무인기를 격추시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서울의 주유시설을 하면 어디겠어요? 서울에 다 이제 이 용산 이런 데겠죠. 거기 배치가 됐어요. 그래서 실전 배치한 거는 한국이 최초라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형 아이언빔이라고 별명 붙였다는데 이거는 이스라엘도 아직도 아이언빔은 실용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이제 독자적으로 개발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빨리 나가는 거죠. 지금은 드론이나 뭐 이런 것들이지만은 결국에는 뭐 미사일이나 탄도미사일, 탱크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출력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가장 관건이에요. 전문가들은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약 100kW, 순항미사일은 한 300kW, 전투기나 지상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메가와트, 1메가와트는 1000kW 정도죠. 이 정도가 출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지금 로켓, 야포탄, 박격포탄 등을 요격할 수 있는 100kW급 레이저 발전기의 기술 개발을 이미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다음 차량 탑재용, 이제 차량이 싣고 다니면서 블록2도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레이저 무기는 아직 여러 한계점으로 들은 요격 정도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뛰어난 가성비로 레이저 무기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요. 미래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만큼 개발에 뒤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